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과 유럽의 항공기만 사용해왔던 북유럽의 작은 나라가 한국산 항공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핀란드 같은 항공 강국이 우리나라에 T-50 훈련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닌 우리 기술력의 세계적 인정을 의미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결정 뒤에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한 핀란드 여성 정비사와 한국인 조종교관 사이에 피어난 특별한 인연이 오늘 이 역사적인 결정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하늘 아래 일하던 두 사람이 어떻게 국가 간 중요한 협력을 이끌어냈을까요? 지금 바로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 공군에서 항공기 정비사로 일하고 있는 엘리나 호비넨이라고 합니다. 38살이고 벌써 15년째 이 일을 하고 있네요. 핀란드에서 여성 정비사는 흔치 않습니다. 우리 부대에서도 여성은 저를 포함해 단 3분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공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민간 항공사 엔지니어였거든요. 주말마다 아버지 손을 잡고 헬싱키 공항에 가서 이륙하는 비행기를 구경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부터 꿈이 생겼어요. 저 거대한 새들을 직접 만지고 고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하지만 꿈을 이루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공군 기술학교에 입학했을 때 반 친구 25명 중 여자는 저 혼자였어요. 눈에 띄는 만큼 더 많은 시선과 평가를 받았죠. 모든 시험에서 남자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야 했고 체력 훈련에서도 절대 뒤처지면 안 됐어요. 여자가 무슨 정비사냐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편견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결국 수석으로 졸업했고 핀란드 공군 로보니에미 기지에 배치받았습니다. 지금은 주로 훈련기 정비를 담당하고 있어요. 북극권에 가까운 이곳은 1년 중 절반이 겨울입니다. 영하 30도가 넘는 혹한에서 장갑을 벗고 작은 부품들을 조립하는 일은 정말 고통스럽죠. 하지만 제가 점검한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륙하는 모습을 볼 때면 그 모든 것이 값진 것 같아요. 지난해 12월 평소처럼 경납고에서 호크 훈련기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바람이 몹시 불었고 기온은 영하 3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다음날 비행 훈련이 예정되어 있어 서둘러 정비를 마쳐야 했죠. 그런데 갑자기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추가 점검을 했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오래된 부품이 극한의 추위에 금이 가면서 파손된 것이었죠. 교체 부품을 요청했지만 재고가 없었습니다. 이 호크 기종은 구형이라 부품 수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거든요. 엘리나, 미안하지만 이번 주 훈련은 모두 취소야. 마르쿠 소령의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최근 몇 년간 비슷한 상황이 자주 반복됐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유럽의 안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훈련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는데 정작 우리 훈련기들은 노후화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르쿠 소령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엘리나, 좋은 소식이 있어. 본부에서 드디어 차세대 고등훈련기 도입을 승인했어. 그리고 네가 기술검토팀에 선발됐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술검토팀은 새 항공기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부서였으니까요. 여성 정비사가 선발된 것은 처음이라고 했어요. 왜 저인가요? 제가 묻자 마르쿠 소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왜냐고? 네가 우리 기지에서 가장 꼼꼼하고 열정적인 정비사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본부에서 인정했어. 소령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후보 기종은 3가지야. 스웨덴의 그리펜, 이탈리아의 M396, 그리고 한국의 T-50. 저는 순간 의아했습니다. 한국이요? 한국이 항공기를 만드나요? 마르쿠 소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놀랍지? 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 하지만 T-50은 최근 몇 년 사이 인도네시아, 이라크, 태국 등 여러 나라에 수출됐어. 성능도 상당히 좋다고 해. 그래서 이번 주말에 너희 팀이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볼 예정이야. 한국.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또 하나의 출장지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틀 뒤 우리 팀 넷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2월 말이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날씨가 훨씬 따뜻했어요. 공항에서 한국방위사업청 관계자 이정훈 대령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매우 공식적이면서도 친절했고 유창한 영어로 세심하게 일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내일부터 사흘간 T-50 기술시연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직접 항공기를 살펴보고 정비 과정을 참관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실제 비행 시연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 야경을 바라봤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반짝이는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핀란드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자란 저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항공산업단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거대한 경납고 안에는 세 대의 T-50 훈련기가 정비사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첨단 시뮬레이터 시설도 갖춰져 있었죠. 이정훈 대령이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안내해드릴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최고 조종교관이자 T-50 개발에 직접 참여한 조민혁 중령입니다. 그때 처음 그를 만났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첫 인상은 약간 무뚝뚝해 보였어요. 그는 간단히 고개를 숙이고 인사한 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T-50은 최대 마하 1.5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초음속 훈련기입니다. 극한의 기상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죠. 지금부터 항공기의 주요 시스템과 정비 포인트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설명은 매우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가 단순히 조종사가 아니라 정비 지식까지 갖춘 현장형 전문가라는 거였죠. 그는 제가 질문할 때마다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었고, 때로는 제 질문을 예상하고 미리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둘째 날, 우리는 비행 시뮬레이터를 체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르쿠 소령이 먼저 시뮬레이터에 올랐고, 저는 그 뒤를 이었어요. 가상 조종석에 앉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핀란드에서 사용하던 시뮬레이터와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마치 실제 비행기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생생한 느낌이었습니다. 영하 30도 강풍 상황에서 이륙해보세요. 조민혁 중령의 제안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건 핀란드에서 가장 힘든 비행 조건이었으니까요. 핀란드의 노후 훈련기들은 이런 환경에서 종종 이륙을 포기하곤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물론 조종은 어려웠지만 항공기 자체가 안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부드럽게 이륙할 수 있었죠. 와, 이건 정말 놀랍네요. 시뮬레이션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조민혁 중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T-50은 영하 40도까지 테스트 완료됐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산악지역에서 겨울시험 비행을 수차례 진행했거든요. 그때 우리 팀의 엔지니어 한 명이 불쑥 질문했습니다. 그래도 한국 항공기가 북유럽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할까요? 우리는 정말 극한의 환경에서 작전하니까요. 그 질문에 방 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어요. 조민혁 중령의 표정이 굳었고 이정훈 대령이 급하게 통역을 도왔습니다. 저희 T-50은 이미 인도네시아의 열대 환경부터 이라크의 사막 환경까지 다양한 조건에서 검증됐습니다. 북유럽 환경 역시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조민혁 중령의 목소리에서 자부심과 함께 약간의 상처받은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그가 단순한 조종교관이 아니라 이 항공기 개발에 자신의 열정을 쏟아부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점심 식사 시간 우리 팀은 따로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팀원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성능은 좋아 보이지만 아직 유럽에서는 검증되지 않았어. 미국이나 유럽의 기종과 비교하면 역사가 너무 짧아. 하지만 가격 대비 성능을 생각하면 고려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마르쿠 소령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엘리나, 정비 관점에서는 어떤가? 제가 대답했어요. 정비 시스템은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부품 교체도 용이하고요. 다만
한국에서 핀란드까지의 부품 공급망이 걱정돼요. 이렇게 우리 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유럽 기종을 선호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 사이에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홀로 호텔 방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마치 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비추는 것 같았어요. 한쪽으로는 T-50의 뛰어난 성능과 효율성에 감탄했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핀란드처럼 북극권에 가까운 나라에서 과연 이 항공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한국과의 거리가 먼데 부품 공급이나 기술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고민하게 만든 것은 조민혁 중령의 존재였어요. 처음에는 약간 거리감이 느껴졌지만 그의 전문성과 진지함에 점점 마음이 끌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항공기에 대해 설명할 때의 열정적인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이건 그냥 비즈니스야.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 스스로에게 타일렀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기술이란 결국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열정과 노하우 아닐까? 다음 날은 실제 비행 시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시연이 제 마음을 확실히 결정지을 수 있을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우리는 서울 근교의 공군 비행장으로 향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활주로에는 T-50 훈련기 2대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조종사 복장을 한 조민혁 중령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T-50의 실전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특히 정비사분들을 위해 항공기 점검부터 이륙까지 전 과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는 직접 비행 전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정비사들과 함께 항공기 외부를 살피고 엔진과 제어 시스템을 확인했어요. 그의 손길은 매우 꼼꼼하고 정확했습니다. 조종사가 이렇게 정비 과정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중령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직접 점검하시나요?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제 목숨을 맡길 비행기니까요. 조종사와 정비사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해야 안전한 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의 말은 제가 항상 믿어왔던 가치와 너무나 닮아 있었으니까요. 비행 시연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조민혁 중령과 다른 한 명의 조종사가 T-50 2대로 펼치는 고급 기동은 숨이 멎을 듯 아름다웠어요. 급선회, 급상승, 롤링 등 다양한 전술 기동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모습이 마치 하늘의 무용수 같았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모두가 박수를 치는 가운데 저는 여전히 그 장면에 매료되어 있었어요. 그때 조민혁 중령이 조종석에서 내려와 직접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비넨 씨. 그가 헬멧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급격한 기동에서도 안정적인 제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오늘 저녁에 저와 함께 식사하시겠어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에 잠시 당황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우리는 서울의 한 조용한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공군 제복이 아닌 평범한 청바지와 셔츠 차림의 그는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사실 호비넨 씨가 정비사라는 얘기를 듣고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도 조종사가 되기 전에 정비 경험이 있거든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느껴졌어요. 항공기를 점검하는 방식이 정비사 같았거든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학에서 항공공학을 전공했고 공군에 입대한 후 처음 3년은 정비사로 일했어요. 그러다 조종사 전환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지금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T-50 개발에도 참여하신 건가요? 네, 정비 경험이 있는 테스트 파일럿이 필요했거든요. 저같이 양쪽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운 좋게 발탁됐죠.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항공기 이야기뿐만 아니라 서로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충청도의 작은 마을 출신으로 어릴 적부터 비행기에 빠져 있었다고 했어요.
고등학생 때 직접 모형 항공기를 만들어 전국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그에게 마음이 열리고 있었어요. 처음에 느꼈던 거리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호비넨 씨는 어떻게 정비사가 되셨나요? 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평소에 잘 말하지 않던 내면의 고민까지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여성 정비사로서 겪는 어려움, 고립감,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상층부에 대한 불만까지. 놀랍게도 그는 제 말을 한 번도 끊지 않고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저도 초기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정비사 출신 조종사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그 경험이 제 강점이 되었고 T-50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이 이상하게 설레었습니다. 단순히 업무적인 만남을 넘어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우리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정식 일정이 끝난 후에도 조민혁 중령은 저희 팀을 위해 시간을 내주었어요. 특히 저와는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았습니다. 주말에는 그가 서울 근교의 산으로 우리를 초대했어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길을 오르는 동안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과 핀란드는 정말 다른 나라죠? 그가 물었습니다. 네, 많이 달라요. 하지만 공통점도 있어요. 양국 모두 교육을 중요시하고 기술 발전에 큰 가치를 두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의 교육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유명한가 보네요. 우리나라도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우리 앞에는 서울의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요. 저 위에 있는 건 무슨 탑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산 서울타워예요. 서울의 상징이죠. 저녁에는 더 아름다워요. 조명이 들어오거든요. 잠시 침묵 후 그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저녁에 시간이 되신다면 타워에 같이 가보는 건 어떨까요? 야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것은 분명 단순한 업무적 만남을 넘어선 제안이었으니까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가보고 싶어요. 다음 날 저녁 그는 약속대로 호텔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남산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우리는 이제 업무 이야기보다는 서로의 취미와 일상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어요. 핀란드에서는 휴일에 주로 뭐 하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겨울에는 주로 실내에 있죠. 책 읽기, 뜨개질. 아, 사우나도 자주 가요. 핀란드 사람들은 사우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름에는 호수에서 수영하거나 숲에서 베리류를 따죠. 베리류요? 네, 블루베리, 링곤베리 같은 산딸기들이요. 핀란드 숲에는 다양한 베리가 자라요. 가을이면 온 가족이 숲에 가서 베리를 따는 게 전통이에요. 그는 감탄했습니다. 남산에 도착해서 케이블카를 타고 타워로 올라갔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서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환상적인 광경이었습니다. 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마치 별이 땅에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볼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조민혁 중령이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엘리나 씨를 처음 봤을 때 뭔가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항공기를 바라보는 엘리나 씨의 눈빛이 달랐어요. 단순히 기계가 아니라 생명체를 대하듯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이 느껴졌거든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민혁 씨가 항공기에 대해 설명할 때의 열정에 감동받았어요. 그런 진심은 숨길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무언가가 우리 사이에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었어요. 엘리나 씨, 우리는 서로 다른 하늘에서 일하지만 마음은 같은 하늘 아래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투와 따뜻한 눈빛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다음 날 우리 팀은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T-50의 개발 역사와 한국 항공산업의 발전 과정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어요. 한국은 60년 전만 해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습니다. 발표자가 설명했습니다. 그때는 자전거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첨단 항공기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간 한 나라의 이야기가 제 개인적인 경험과 묘하게 겹쳐졌거든요. T-50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이 어떻게 고등훈련기를 만들 수 있겠냐며 의심했죠. 하지만 우리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조민혁 중령이 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 개발 과정의 일부였어요. 첫 비행 테스트 때의 긴장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모두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고 성공해야만 했죠.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죠. 다음은 유럽, 특히 핀란드 같은 나라의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날 오후 저는 이정훈 대령과 잠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방위 산업의 역사적 맥락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나라는 안보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주국방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등 선진국의 기술에 의존했지만 점차 우리만의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T-50은 그 성과 중 하나입니다. 정말 인상적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핀란드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항상 안보에 신경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자주국방을 중요시하죠. 이정훈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우리 두 나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작지만 강한 나라, 기술로 안보를 지키는 나라.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과 핀란드의 유사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나라 모두 큰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역사가 있었고 교육과 기술 발전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일구어 왔죠. 그리고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T-50과 한국의 항공산업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한 나라의 꿈과 의지가 담긴 결실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 팀은 최종 회의를 가졌습니다. 각자 T-50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죠. 마르쿠 소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확실히 인상적이었어. 특히 저온 환경 테스트 자료가 상세하게 준비된 점이 좋았어. 다른 팀원들도 차례로 의견을 냈습니다. 대체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지만 여전히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유럽 제품이 아니라서 나토 표준과의 호환성이 걱정돼. 부품 공급과 정비 지원이 제때 이루어질지 의문이야. 우리 조종사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야. 논의가 뜨거워지던 중 마르쿠 소령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엘리나, 자네 의견은 어떤가? 정비 관점에서 봤을 때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대답했어요. 기술적으로는 매우 우수합니다. 정비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필요한 모든 문서가 잘 정리되어 있어요. 다만 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조민혁 중령과의 특별한 시간들이 떠올랐고 그것이 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거든요. 다만 마르쿠 소령이 재촉했습니다. 다만 실제 우리 환경에서 장기간 운용했을 때의 데이터가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핀란드의 거리를 생각할 때 긴급 상황에서의 지원 체계가 어떻게 작동할지도 의문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 로비에서 조민혁 중령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우리 팀의 논의 내용을 전해 들은 듯 했어요. 엘리나 씨.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 기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셨다고 들었어요.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저 전문가로서 솔직한 의견을 말했을 뿐이에요.
개인적인 감정과는 별개로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엘리나 씨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해요. 전문가로서 객관적이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상처받은 기색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일에 대한 비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쌓인 신뢰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아픔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 떠나시죠? 그가 물었습니다. 네, 오전 비행기로요. 그럼 잘 가세요. 핀란드에 무사히 도착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그대로 그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전문가로서 내린 판단은 옳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조민혁 중령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하늘에서 일하지만 마음은 같은 하늘 아래 있잖아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마치 제 기억처럼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탑승 수속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하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엘리나 씨, 잠깐만요. 뒤돌아보니 조민혁 중령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제 앞에 선 그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거, 핀란드에 가서 열어보세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하는 저에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감정적이었어요. 사과드립니다. 엘리나 씨가 전문가로서 솔직한 의견을 말한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오히려 그런 진실성이 제가 엘리나 씨를 존경하는 이유 중 하나니까요.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부디 안전한 여행 되세요. 그리고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끄덕였습니다. 네, 꼭 다시 만나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조민혁 중령이 준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금속 모형이 있었어요. T50의 정교한 미니어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짧은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엘리나에게 이 작은 선물이 우리의 인연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항공기는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두 사람의 마음도 이어줄 수 있겠죠. 언젠가 다시 같은 하늘 아래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혁.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 깨닫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상 만남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T50도 단지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꿈과 열정,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였던 거예요. 핀란드로 돌아온 후 저는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모든 것을 담았어요. T50의 성능, 정비 시스템의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열정과 헌신을. T50은 단순한 항공기가 아닙니다. 제가 보고서에 썼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한 나라의 의지와 꿈이 담긴 결실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든 사람들의 열정과 전문성은 어떤 기술적 데이터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 몇 주 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서울에서의 기억과 조민혁 중령의 얼굴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르쿠 소령이 급하게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엘리나, 큰일이야. 상부에서 내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했어. 그리고 놀라운 결정이 내려졌어.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결정인가요? 우리 핀란드 공군이 T50을 차세대 훈련기로 선택했어. 너의 보고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 저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르쿠 소령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 상부에서 너를 T50 도입 프로젝트의 기술 책임자로 임명했어. 첫 물량이 도착할 때까지 모든 준비 작업을 내가 총괄하게 될 거야. 이것은 정말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제 경력에 있어 가장 큰 기회였고 또한 조민혁 중령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죠. 그리고 또 하나 한국에서 온 소식이 있어.
마르쿠 소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조종교관 조민혁 중령 말이야. 그가 우리 초도 물량 인수 담당관으로 임명됐대. 몇 개월 동안 여기 핀란드에 와서 우리 조종사들을 훈련시킬 예정이래.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민혁 중령이 핀란드에 온다고요? 그것도 몇 개월 동안이나. 저는 곧바로 이메일을 확인했고 거기에는 조민혁 중령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엘리나에게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려요. T50을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다시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에는 엘리나 씨의 하늘에서 만나게 되네요. 한 달 후에 뵙겠습니다. 민혁.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직업적인 성취를 넘어서 제 마음의 문을 열어준 특별한 인연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한 달 후 조민혁 중령이 핀란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2명의 한국 조종사와 3명의 정비사와 함께 왔어요. 공항에서 그를 맞이했을 때 우리의 재회는 서로에게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나 씨,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민혁 씨. 제가 대답했어요. 이렇게 빨리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엘리나 씨의 나라군요. 벌써부터 마음에 들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T50 도입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조민혁 중령은 우리 조종사들에게 T50의 비행 특성과 시스템에 대해 교육했고, 저는 정비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조종사들과 정비사들 사이에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 언어적 장벽, 그리고 서로 다른 업무 문화 때문이었죠. 하지만 조민혁 중령의 친절하고 전문적인 태도, 그리고 한국팀의 열정적인 협조로 그런 장벽들은 하나씩 무너져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조민혁 중령이 우리 핀란드의 영하 30도가 넘는 혹한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직접 항공기를 점검하고 때로는 장갑을 벗고 세밀한 부품들을 만지며 우리 팀에게 시범을 보였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손발이 시려워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가 추위에 떨면서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정비하는 건 정말 어렵네요. 엘리나 씨는 항상 이런 환경에서 일했다니 정말 대단해요. 그의 진심 어린 칭찬과 존중의 태도는 우리 팀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둘 사이의 감정도 더욱 깊어져 갔어요. 마침내 T50 첫 물량이 핀란드에 도착한 날 우리는 작은 환영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식이 끝난 후 조민혁 중령이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이번엔 같이 비행해 볼래요? 처음에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조종사가 아닌데요. 그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조종석은 2명이 탈 수 있잖아요. 제가 조종하고 엘리나 씨는 뒷자리에 앉아서 함께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그의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항상 비행기를 정비하기만 했지 직접 타본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도 될까요? 제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엘리나 씨는 이 비행기가 핀란드에 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 공로를 기념하는 의미로 특별 비행을 허가받았어요. 저는 기쁨에 차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같이 비행하고 싶어요. 다음 날 우리는 약속대로 함께 비행을 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조종사용 헬멧을 쓰고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조민혁 중령의 숙련된 조종으로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핀란드의 설원과 숲, 얼어붙은 호수들이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동안 땅에서만 바라보던 하늘을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엘리나 씨? 무전기를 통해 조민혁 중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요.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가 웃음소리를 내며 말했어요. 이제 엘리나 씨도 이 하늘의 일부가 되었네요. 비행 중에 그는 T50의 다양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드러운 회전, 급상승, 그리고 안정적인 저공 비행까지. 모든 순간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착륙 후 저는 여전히 그 감동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조종석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조민혁 중령에게 달려가 그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엘리나 씨, 제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는 활주로 옆 잔디밭으로 걸어갔습니다. 금빛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그는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엘리나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감정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죠. 그 하늘처럼 넓은 마음으로 제 마음을 받아주시겠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도 제 마음을 열었어요. 네, 민혁 씨. 저도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앞으로의 여정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핀란드의 전통 사우나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우나에서 몸의 피로를 풀고 난 후 호숫가에 앉아 오로라가 춤추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것이 핀란드의 진짜 모습이군요. 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에요. 네, 각각 다른 방식으로 아름답죠. 제가 대답했어요. 마치 우리처럼요. 그는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엘리나 씨, 이건 단순한 업무상 만남을 넘어선 것 같아요. 저는 엘리나 씨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민혁 씨.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록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직업과 공통된 관심사가 우리를 연결해주고 있었고 그 연결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TOC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핀란드 조종사들은 빠르게 새 항공기에 적응했고 정비팀도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항공기 도입을 넘어 양국 간의 깊은 협력으로 발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항공 분야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전반, 심지어 민간 기술 교류까지 확대되었죠. 엘리나,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어느 날 마르쿠 소령이 말했습니다. 네가 한국에 갔다 온 이후로 우리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 모두가 더 열정적이고 혁신적으로 변했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느껴요. 우리가 외부에서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마르쿠 소령이 장난스럽게 윙크했습니다. 너와 그 한국 중령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생긴 것도 모두가 알고 있어. 축하해. 부끄러워하며 웃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단순한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양국 간의 상징적인 연결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느껴졌거든요. 몇 개월 후 핀란드 공군은 T-50 추가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일부 부품을 핀란드에서 생산하는 기술 협력 방식으로 진행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핀란드와 한국 항공기술 협력 프로그램의 공동 책임자로 임명된 것이죠. 그리고 조민혁 중령은 한국 측 책임자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공식적으로도 파트너네요. 임명장을 받은 날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평생의 파트너요.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고 결국 우리는 서로의 나라를 오가며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봄과 여름에는 핀란드에서, 가을과 겨울에는 한국에서 지내는 방식으로요.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는 자주 양국을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조민혁은 핀란드어를 익혔어요.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우리 관계의 핵심이 되었죠. 어느 날 한국에서 열린 항공기술 포럼에서 저는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술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T-50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단순한 항공기 도입 이상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조민혁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를 오가며 살고 있지만 어디에 있든 서로가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집이라고 느껴요. 핀란드 공군의 T50도입 프로젝트는 대성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북유럽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는 스웨덴과 노르웨이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하지만 제게 가장 큰 성공은 직업적인 성취가 아니라 제 인생에 들어온 특별한 사람입니다.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우리가 이렇게 깊은 사랑과 존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때로는 기적처럼 느껴져요. 오늘 아침 저는 핀란드의 작은 호숫가 집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고 그 하늘을 가로지르는 한 대의 T-52 보입니다. 조민혁이 훈련 비행 중이에요. 이따가 그가 돌아오면 우리는 함께 사우나에 가고 저녁에는 호숫가에서 바베큐를 할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서로 다른 하늘 아래에서 살아왔지만 지금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함께 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입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바로 항공기 정비사로서의 전문성과 한 남자의 열정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단순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넘어 두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도 국경은 없죠.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를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의 꿈도 분명 이루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